옛날 옛적 서로를 무척이나 사랑하던 용 두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폭우를 맞게 되었어요. 용이 유일하게 싫어하던 것이 비가 오는 날씨였는데 말이죠. 용의 날개가 젖게 되면 번개가 칠 때 날개에 치명적이어서 절대로 불을 내뿜을 수 없었어요. 그날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폭풍이 불어온 나머지 노란색 용의 연인인 보라색 용은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노란색 용이 보라색 용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그녀의 날개가 젖어 있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녀는 무척 슬펐어요. 한편 보라색 용은 높은 산꼭대기의 동굴 속으로 떠내려갔어요. 에? 여긴 도대체 어디지? 여기가 어디야? 동굴 깊은 곳에서는 매우 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악한 바오가 낸 소리였어요. 바오의 몸은 반은 늑대, 반은 사자였죠. 나는 전둥과 번개의 신 바오다. 너는 불을 뿜는 용이군. 보라색 용은 너무나 놀라서 다시 날아가고 싶어 했지만 그 순간 바오는 하늘에 번개를 쳤어요. 어떻게 불을 뿜는지 그 비밀을 말하기 전엔 나갈 수 없다. 불을 뿜는 모든 비밀을 말하거라. 아니, 절대로 그럴 수 없어. 그럼 할 수 없지. 영원히 비를 내려 이곳에 널 가두는 수밖에. 보라색 용은 바오의 동굴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 무렵 노란색 용은 그녀의 연인인 보라색 용을 찾아 사방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녀는 곰이 사는 곳에도 갔죠. 또 코끼리의 정원, 심지어 토끼의 굴까지도 가봤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노란색 용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본 말은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용아,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는 거니? 내 사랑 보라색 용이 사라졌어. 곧 다시 비가 오게 되면 날개가 다쳐서 영영 그를 못 찾을지 몰라. 어떡하면 좋지? 숲의 수호자 원숭이에게 가봤니? 그는 다 알고 있을 텐데. 고마워. 당장 가서 물어볼게. 기다려. 이 빨간 천을 갖고 가서 덮으렴. 비가 오면 이게 널 보호해 줄 거야. 노란색 용은 빨간 천을 받아들고 곧장 숲속을 향해 갔어요. 바로 그때 비가 다시 오기 시작했죠. 노란색 용은 마침내 원숭이를 찾아냈고 보라색 용을 본 적 있는지 물어봤답니다. 하늘에서 나는 걸 본 것 같아. 이것 봐. 이건 그가 떨어뜨린 거야. 저 소나무 숲으로 떠내려가는 것 같았어. 숲속의 비가 잠시 그치자 노란색 용은 재빨리 소나무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연인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바로 그때 토끼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안녕 토끼야. 너 혹시 근처에서 보라색 용을 본 적이 있니? 봤지? 저 늪 쪽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어. 노란색 용은 곧장 늪으로 날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다시 검은 비구름이 하늘을 뒤덮는 게 아니겠어요? 왜 항상 비가 오는지 알고 싶다면 황소를 찾아가 보면 돼. 노란색 용은 늪의 가장자리 쪽으로 빠르게 날아갔어요. 그녀는 비를 피하려고 버드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황소를 발견했답니다. 보라색 용을 찾고 있는데 혹시 이 근처에서 그를 본 적이 있니, 황소야? 이런, 이쪽에는 없을 거야. 저 가파른 산 위에서 본 것 같긴 해. 하지만 조심하렴. 바오가 저 산비탈에 살거든. 바오? 그는 전둥 번개의 신이야. 정말이지 거만하고 못됐으니까 조심하렴. 그리고 모든 걸 다 갖고 싶어하는 심술궂은 욕심꾸러기라고. 이제 알겠어. 그게 비가 멈추지 않는 이유였구나. 보라색 용이 바오에게 붙잡힌 게 틀림없어. 너의 불로 바오를 멈추게 할 수 있어. 비가 올 때 불을 내뿜을 수만 있다면 말이야. 호랑이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해. 노란색 용은 비가 오기 전에 재빨리 호랑이를 찾아 나섰어요. 그래. 조금 더 가면 뱀이 있을 거야. 그가 빨간색 마법 고추를 줄 거야. 그걸 한 번에 삼켜. 노란색 용은 호랑이가 말한 대로 뱀에게 갔어요. 바로 그때 다시 하늘에 먹구름이 나타났어요.
어서, 뱀아! 나에게 마법 고추를 주렴. 이제 곧 비가 내릴 거야. 뱀은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고는 힘겹게 마법의 빨간 고추를 꺼내주었어요. 노란색 용이 그 고추를 한 번에 삼키는 순간 매서운 폭풍과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번엔 노란색 용은 전혀 춥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았답니다. 용은 엄청난 용기를 내어 날개를 펼치고 가파른 산을 향해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어서 와라. 불을 뿜는 방법을 좀 알려줘봐. 안 그러면 내가 너의 발을 바위에 묶어서 다시는 날아오를 수 없게 할 테니까 말이야. 안 돼! 불은 우리 용들만의 특기라고. 그거 못 배워. 바오가 보라색 용에게 다가가려 하자 갑자기 뒤에서 불덩어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뭐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비가 오면 불을 내뿜을 순 없을 텐데. 바로 그때 거대한 불덩어리를 뚫고 노란색 용이 나타났어요. 내 사랑을 풀어줘, 바오. 어서. 싫어. 그 비밀을 알기 전에는 절대 풀어줄 수 없단다. 노란색 용은 먼저 하늘의 먹구름에 불을 뿜어서 비를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는 보라색 용이 묶여있는 바위를 녹여버렸답니다. 드디어 보라색 용이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바오는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어떻게 나보다 센 거야?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의 힘이야. 불이나 폭풍과 아니라. 너한테 그 불은 필요 없어. 넌 용이 아니니까. 맞아. 하지만 난 원하면 모든 걸 가질 수 있다고. 아니, 사랑까지 소유할 순 없어. 사랑은 오직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으니까. 노란색 용과 보라색 용은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 전까지 바오는 이렇게 무력함을 느낀 적이 없었죠. 그러나 그 두 용 덕분에 바오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숲속 친구들과도 함께했죠. 그날 이후 용은 비 오는 날씨에도 자유롭게 날 수 있었고 불을 뿜어 하늘에 영원한 사랑의 징표까지 남길 수 있었답니다. 옛날에 늑대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사냥을 나선 아빠 늑대가 있었어요. 숲속에서 그는 갑자기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덤불 사이로 아주 작은 아이가 한 명 있지 뭐예요. 이건 인간이잖아? 크게 놀라며 늑대가 말했어요. 그는 아이를 데리고 나왔지요. 멀리서 지켜보던 호랑이 시어카는 매우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에게서 아이를 훔쳐온 건 다름 아닌 호랑이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죠. 엄마 늑대와 새끼들은 그 아이를 아주 많이 예뻐해 주었어요. 지금부터 이 아이를 모글리라고 부르자꾸나. 엄마 늑대가 말했어요. 그날 이후 모글리는 숲속에서 늑대 형제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엄마 늑대는 그녀의 자식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 모글리를 돌봤죠. 얼마 지나지 않아 모글리는 모든 동물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친구들과 나무 사이를 건너다니며 게임도 하였죠. 그러면서 정글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호랑이 시어카는 멀리서 모글리를 지켜보았고 납치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현명한 늑대 아켈라, 곰 발루, 그리고 표범 바게라가 모여서 모글리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새끼는 무척 영리해요. 그를 정글 소년으로 기릅시다. 발루와 바게라 그 소년에게 정글의 법칙을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아켈라가 말했어요. 그 후 수년이 흘렀어요. 곰 발루는 새 학생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었어요. 그는 나무에 올라 어떻게 땅콩을 찾고 꿀을 찾는지 가르쳐 주었죠. 모글리는 발루의 가르침을 새겨들었어요. 매일같이 그는 더 높은 나무에 올라가 먹이를 먹었어요. 발루는 또 정글의 소리를 이해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모글리를 무척 자랑스러워하면서요. 모글리는 달리기도 잘하고 수영에도 재주가 있었죠. 그리고 바게라는 인간이 설치해 놓은 덫을 알아보는 방법과 인간을 피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어느 날 한 새끼 늑대가 덫에 걸려들었어요. 호랑이 시어카는 그 어린 늑대로 점심 식사를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호랑이가 움직이기 전 모글리가 그 어린 늑대를 구출해내었어요. 시어카는 다시 한번 졌던 거죠. 발루는 모글리에게 정글에서 위험할 때 사용하라고 몇 가지 마법 단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모글리는 이 단어를 모두 배웠지요. 모글리는 정글 동물들에게서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어요. 혼자서는 모글리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호랑이 시어카는 정글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인 원숭이 벤더록무리를 찾아가 모글리에 대해 말했어요. 만약 모글리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준다면 우리는 정글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이 될 거야. 어느 날 모글리가 폭풍을 대비하여 집을 만들고 있는데 멀리서 벤더로그가 숨어서 모글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글리를 납치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해가 뜨자 두 원숭이는 모글리를 납치하여 숲이 울창한 정글의 언덕으로 데리고 갔어요. 어린 소년 모글리는 벤더로그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원숭이들에게 납치됐다고 깨달았을 때 모글리는 발루와 바게라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갑자기 칠과 버처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모글리는 발루가 가르쳐준 그 마법 주문이 생각났어요. 우리는 같은 피야. 너와 나. 이 주문을 들은 칠과 버처는 우리의 친구 모글리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나는 모글리야. 발루와 바게라에게 내가 납치됐다는 걸 알려주겠니? 그럼 물론이지. 칠과 발루가 대답하였고 이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하기 위해 날아갔어요. 벤더로그는 모글리를 그들의 은신처인 추운 동굴로 데려갔죠. 그곳은 수년 전에 사람들이 버리고 간 깊은 정글 안에 있었어요. 모글리는 도망가고 싶었지만 실패했고 오히려 많은 벤더로그가 그를 붙잡고 있었어요. 모글리의 납치 소식을 들은 발루와 바게라는 거대한 뱀 카에게 모글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모두들 거대한 숲에 숨어있는 원숭이 마을에 찾아갔지요. 비밀 은신처에서 모글리를 발견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원숭이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들은 모글리를 데리고 나올 완벽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때 카가 말했어요. 바로 지금이야. 어서 가자. 바게라는 원숭이들을 잡으려 조용히 움직였어요. 그리고는 힘센 앞발로 모글리를 둘러싼 원숭이들을 공격했고 벤더로그는 무서워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뛰어다녔어요. 그러다 바게라는 수많은 원숭이에게 포위당하고 말았어요. 몇 마리의 원숭이는 모글리를 데려다 방에 가두었어요. 그러나 모글리는 바게라가 계속 원숭이들과 싸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 도시의 폐허 아래 물탱크가 떠올랐어요. 그는 원숭이들이 물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바게라, 물속으로 뛰어들어. 바게라는 곧장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발루도 원숭이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었죠. 발루는 그의 앞발로 벤더로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온 힘을 다해 공격했지만 벤더로그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바게라는 물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루를 보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발루가 원숭이들과 싸울 무렵 갑자기 카가 나타났어요. 카의 거대한 꼬리로 원숭이들을 공격하자 원숭이들은 무서워서 멀리 달아났어요. 누구도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숭이들은 항상 카를 두려워했답니다. 원숭이들이 모두 깊은 정글 속으로 도망갔고 발루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어요. 카는 입을 열어 후 불었고 원숭이들은 모두 그대로 멈췄어요.
갑자기 그들의 목소리도 사라지고 조용해졌죠. 이 기회를 틈타 바게라는 물 밖으로 나왔어요. 탑에 납치되어 있던 모글리는 소리쳤어요. 나 여기 있어! 타워 안에! 칸은 힘센 꼬리를 흔들며 탑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탑에서 빠져나온 모글리는 점프했고 발루는 그를 온 힘으로 안았어요. 괜찮니, 모글리? 그럼 당연하지. 그치만 너무 배고프고 피곤한걸? 네가 날 구했어, 발루. 진심으로 고마워. 모글리는 옆에 있는 칼을 보고 또 행복했어요. 빚을 좀 졌다. 고마워, 카. 모글리와 발루, 바게라는 카와 헤어지고 집으로 향했죠. 호랑이 시어카는 저렇게 대단한 우정을 가진 사람은 해치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정글 깊은 곳으로 들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모글리는 멋진 청년이 되었어요. 어느 날 그는 인간들이 사는 마을에 다다랐죠. 그런데 한 여자가 그를 바로 알아보지 뭐예요? 모글리는 바로 오래전에 호랑이에게 납치됐던 바로 그녀의 아들이었어요. 그녀는 모글 옆에 한 어린 남자아이를 두었지요. 모글리는 무척 놀랐어요. 그 어린 소녀는 바로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모글리는 그 작은 소년이 동생이고 그 여인은 자신의 어머님을 알아보았어요. 발루, 바게라 그리고 칸은 모두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넌 네 가족 옆에 살아, 모글리.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마법 주문을 외워. 넌 우리 형제야. 우리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잊지 마. 안녕, 모글리. 그의 친구들은 모글리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 후 모글리는 가족들과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자신을 길러준 소중한 정글 가족들도 잊지 않았답니다. 어느 숲속에 사는 가장 작은 동물들 중 하나인 생쥐가 즐거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 근데 마침 누군가 문을 힘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 생쥐는 아주 신이 나서 문을 열었어. 근데 가젤이 슬퍼하며 서 있지 뭐야? 생쥐야, 나 좀 도와주라.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슨 일인데, 가젤? 사자를 무서워한 생쥐는 그의 이름을 듣자마자 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지. 내가 이 온 숲의 왕이기 때문에 이 집도 내 거라는 걸 명심해. 알겠니?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집을 빼앗았어. 난 이제 집도 없다고. 게다가 다른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다들 무섭다며 도망가는 거 있지. 사자니까 당연히 무서워하는 거지, 가젤아. 그치만 넌 다를 거야, 안 그래? 넌 용감하고 더 영리하니까 말이야. 제발 도와줘. 생쥐야. 잠시 생각하던 작은 생쥐는 그를 돕기로 결심했어. 그렇게 함께 길을 나섰지. 근데 정말로 가젤의 정원에서 사자가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 생쥐는 사자의 거대한 발을 이용해서 그를 쿡쿡 찌르고 싶었지만 사자가 움직이자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말았어. 다시 한번 사자의 갈기를 흔들어 깨워보려고 했지만 사자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고는 나머지 그대로 귀를 막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 생쥐는 꽤 오래 주변을 둘러보았어. 그러다 얇은 막대기를 줍던 생쥐의 꼬리가 사자의 수염에 닿자 사자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지 뭐야? 신나게 낮잠을 자던 사자는 코앞에 생쥐를 발견하고는 잔뜩 화가 났지. 그는 무섭게 화를 내며 일어났어. 내 단잠을 깨운 이유가 뭐야? 먹잇감이라도 갖고 온 거야? 에? 먹이요? 아니요, 사자님. 그럼 감히 왜 내 정원에 들어온 거지?
가젤이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가젤이 도망쳤어요. 그럼 너도 도망갔어야지. 안 그럼 널 당장 삼켜버릴 테니까 말이야. 으아! 화가 난 사자는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작은 생쥐를 단숨에 날려버렸어. 사자는 그곳에서 자던 잠을 마저 청했단다. 다음 날이 되었어. 생쥐는 다시 용기를 내어 가젤의 정원으로 들어갔지. 으아! 내가 정원에서 나가라고 경고했을 텐데. 맞아요. 그랬죠. 근데 혹시 하이에나가 지은 집을 보신 적이 없는지 물어보려고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하이에나 집이 사자님 거보다 훨씬 멋지고 커다랗거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정원도 있더라고요. 그래? 사자는 가젤의 정원보다 더 화려하다는 하이에나의 집에 가보고 싶어졌어. 좋았어. 그럼 당장 그 하이에나의 멋진 집으로 데려가줘. 무서워 덜덜 떨면서도 생쥐는 사자에게 알겠다고 대답했지. 잠시 후 그들은 정말로 하이에나의 집에 도착했어. 그러나 그곳엔 웅장하고 커다란 집은 물론이고 나무들로 가득한 정원도 없었어. 하이에나의 집은 그냥 작고 평범한 구멍이었던 거야. 너 이 거짓말쟁이! 으아! 내가 널 당장 먹어치우겠어. 이리 와. 으아! 생쥐에게 속았다는 것을 안 사자는 쥐를 향해 달렸어. 생쥐는 통나무들을 통과하며 도망치고 사자는 그 통나무 위를 달리고 있었지. 사자가 생쥐의 꼬리를 겨우 잡으려던 찰나 작은 생쥐는 재빨리 나무로 올라갔어. 사자님,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가젤을 도우려고 한 것뿐이라고요. 사자는 더 화가 나서 무시무시한 발을 사용해 나무를 흔들기 시작했지. 당장 내려와 이 생쥐 녀석아! 으아! 나무가 흔들리자 생쥐가 미끄러지며 나무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마침 고슴도치떼가 나타나 사자의 발이 엉켜버렸지 뭐야. 아이고, 저리 가! 고슴도치들을 떼어내려고 애를 써봤지만 계속해서 따끔거려 견딜 수가 없었어. 이때를 놓칠세라 생쥐는 나무 위에서 점프하여 재빨리 도망쳤고, 그렇게 사자를 따돌리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할 즈음 쥐는 사자의 우레와 같은 발자국 소리를 듣고는 서둘러 진흙밭으로 뛰어들었어. 가벼운 생쥐는 진흙밭을 가뿐히 뛰어 도망칠 수 있었지만 생쥐를 쫓던 사자는 진흙을 밟으면 밟을수록 더 깊숙이 갇히게 되었지. 으아! 이게 뭐야?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일수록 빠져요. 네 조언 따윈 듣지 않을 거야, 이 거짓말쟁이. 사자를 돕고 싶었던 생쥐는 나뭇가지 한쪽을 잡고 다른 한쪽은 사자에게 내밀었어. 사자님, 이 가지를 잡으세요. 이걸 당겨서 구해드릴게요.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사자가 빠진 발을 들어 올릴수록 더 깊이 진흙 속에 빠지게 되었단다. 그렇게 몸부림치던 사자는 어느새 진흙으로 뒤덮여 버렸어. 결국 포기하게 되었지. 생쥐야! 점점 빠지고 있어. 나 좀 구해줘, 제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단 말이야. 서둘러 줘. 생쥐는 주변에 있던 껌나무에서 커다란 잎을 끌어모아서 한 장 한 장 진흙밭 위에 깔았어. 서둘러요, 사자님. 잎들을 밟고 나오시면 돼요. 껌나무 잎들은 바닥이 끈적끈적해서 진흙 속에 묻히지 않을 수 있었지. 생쥐의 말대로 하자 사자는 다행히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었어. 생쥐야. 이 방법을 생각해내지 않았다면 난 아마 죽었을 거야. 내가 널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난 정글의 왕 사자라고. 다 말해봐. 생쥐는 사자에게 가젤의 집을 다시 돌려주면 좋겠다고 부탁했어. 사자는 곧장 생쥐의 말을 들어주었단다.
이 자그마한 생쥐 덕분에 살아난 사자는 집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더 이해하게 되었어. 그렇게 가젤은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사자는 자기가 원래 살던 굴에서 편하게 잠을 자게 되었지. 작은 생쥐도 다시 즐거운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어. 모든 동물 친구들이 생쥐의 커다란 용기에 대해 칭찬하였고, 그 이야기는 숲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전해졌단다.